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최창은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 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 방송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보자 개별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앞쪽에 있는 타이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오성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무소속 오성배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후보입니다. 네, 그럼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모두 발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오성배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무소속 오성배 후보입니다. 요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4년간 무능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으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요 몇 주간 국민의힘의 불공정 특혜 공천으로 인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저 오성배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 오성배는 동구청에서 38년간 잔뼈가 굵은 동구의 최고의 전문 행정가로 자부합니다. 수독산 달동네 박물관을 비롯해서 업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상을 2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구청장은 정치적인 임무보다는 지역 일꾼에 가깝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여 구청장 잘못 뽑아놓으면 또다시 4년간 후회하시게 됩니다. 실력과 전문성, 추진력을 갖춘 저 오성배에게 한 표 한 표 소중한 표를 주십시오.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한 몸 동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오성배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찬진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우리 동구 화수일 합평동에서 치과의원을 하면서 치과의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대학생이 되고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구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불행히도 동구는 안타깝게도 쇠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쇠락하는 동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동구 주민들의 아픈 치아를 치료하는 치과의사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 동구의 부족한 곳, 아픈 곳 이런 것을 좀 치료해서 건강한 동구, 활력을 찾는 동구로 만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군복무를 군의관으로서 제대로 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로서 활동하면서 납세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납세자 상도, 모범 납세자 상도 받은 모범 납세인입니다.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공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꼭 이런 공약을 지켜서 우리 동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동구로 꼭 만들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찬진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의 아들 남궁형입니다. 요즘 다니면서 형 동구를 부탁해 많은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부탁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해, 우리 경제를 부탁해. 남궁형 사명감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궁형은 20대부터 40대가 될 때까지 정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젊은 교수로도 있었고 실력 있는 보좌관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의 재정과 조직, 안전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유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민 간의 키워드를 가장 잘했던 전국에서 유명한 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내 고향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만의 동구를 바꿔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생각으로 구청장에 나섰습니다. 저는 나의 아저씨 출연지가 동구입니다. 그 후생동으로 나오는데 그 따뜻한 공동체가 꼽히는 동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잘 하겠습니다. 도시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사람, 공간, 시스템. 이걸 잘해야 좋은 도시가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목민관들과 일했습니다. 든든한 지방정부의 장들과 일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먼 얘기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선거입니다. 민생일꾼 남궁형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폐쇄된 일진전기와 동일방직 등의 대규모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 대규모 부지인 만큼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공업지나 상업지로 개발해서 동구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또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자 또 이 밖에 다른 여러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장 이전 지역의 개발 계획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김찬진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동구는 지금 공업 지역이 5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이나 어떤 주거 지역도 좀 있고 녹지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제철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큰 공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활성화를 좀 띄었지만은 지금 그 공장들이 좀 후방으로 많이 내려가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나 동일방직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진전기나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과연 보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공장 부지에 첫 번째로서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좀 세울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데가 떠나가면은 저는 거기에다가 첨단 산업을 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공장 부지에 저는 그 바이오와 연관된 그런 것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런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궁형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궁형 후보입니다. 아까 우리 김찬지 후보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구는 공업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53%. 사람들이 사는 공간보다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53% 이상의 공업 지역을 우리 동구가 좋아지는 방향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유수의 지방 정부들을 돌아보니까 상상 팩토리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의 문화와 인프라, 복지가 꿈꾸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 정부가 사람이 사는 공간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공업 지역은 그냥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해낼 때
6만의 동구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개발과 관련해서 11개 동 모두가 재개발 사업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배를 갈라놓고 수술대에 수술시켜준다고 눕혀놓은 상황입니다.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지자체, 광역정부에 정확한 안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 재개발, 조합, 그다음 비대위한테도 욕을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목민관, 행정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정확한 판단, 도시계획을 했을 때 재개발도 빨리 되고 도시재생도 잘 될 수 있다. 기만하기보다 일을 처리하는 목민관으로서 행동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궁영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성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구에는 비어있는 대형 공장으로 동아사저원, 동일방직,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800평에 이르는 동아사저원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방직 부지는 2만 3천 평 되는데 아파트 단지와 특목고, 생활체육공원, 공원녹지가 포함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개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주와 협의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진전기 부지 2만 2천 평은 동구해양공단 일대를 해양재앙성 첨단 비즈니스 도시로 대전환을 시도하는 등 큰 그림 속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규모 공장 이전 지역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과거에 인천의 중심지였지만 이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14% 수준인데 동구는 23.1%에 달하면서 초고령화 지역이 됐습니다. 고령자들의 생활 패턴과 수요를 반영한 노인 친화형 주거지를 조성하는 등 노인 복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남궁영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 65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방 정부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효도하는 지방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8대 시의원할 때 노치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박남수 시장님에게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에 노치원을 통해서 미래의 어르신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소멸 인구가 높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채기와 같습니다.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 어르신이 함께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흥시 정부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어떻게 노인을 바라볼 것인가, 일자리를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거시적으로 어르신을 관객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잘 살피고 효도하는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할 생각이고요. 5대 돌봄 지방정부 동구가 먼저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품위 유지비 65세까지 남궁영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성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성배는 28년 전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를 예상하고 노인복지 불모지였던 동구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경로식당, 전용 무료 병원, 노인봉사대, 독거노인 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오성배의 업적이기도 합니다만 미래사회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을 잘 취해 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작가에서 말씀하신 친화형의 주거지는 동구 전체가 재개발 사업지구이면서 유유토지가 전무한 형편에서 별도로 조성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특정 지역으로 고립화되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다만 동구 전체를 고령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찬진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두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화된 인구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구 중에서 광화와 옹진을 제외하고는 평균 연령도 40대 중반으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유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역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어르신들이 품위 유지비를 75세 이상 인구가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나이도 좀 내리고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지금 우리 이 노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회장님과 총무께서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보건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보건소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치과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과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네, 동구 노인복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보면서 공통 질문에 대한 세 후보자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30초간 개별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궁영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남궁영입니다. 10대 분야 60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연일 때 37개 사업, 36개 이행률을 보이고 97.2%를 보였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 사항이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들과 얘기했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 이음카드 15% 동구는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의 소비를 막기 위해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구는 작은 정부로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달, 이음, 우리 1,000원 지원하는 거 삶에 꼭 체감될 수 있도록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르신들 지금 75세로 되어 있는 품위 유지비를 65세로 낮추고 그리고 지금 특정 품목에만 되어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라는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그다음에 잘못된 법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혁신지구를 시작을 통해서 온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우리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능대회가 제가 굉장히 많은 토론과 준비하는 교수진과 만났습니다. 그 중심에 대학이 있을 겁니다. 온마을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억을 직접 투입해서 교육을 바꾸고 동구의 문화 인프라를 바꾸겠습니다. 동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습니다. 건강한 스펙을 지방정부 동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건강한 공동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궁영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배 후보가 남궁영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궁현 후보님의 이제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공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 경비 보조 규정은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재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국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동구 지역에 대해서 네,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몇 초 하는 겁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성배 후보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좀 죄송한 마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부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라는 부분 참 좀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광역위원이었지만 중앙에 많이 찾아갔고 성명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17개 광역도시가 모두가 겪고 있고 이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있는 지방 정부 중에 강원도에 있는 곳들은 법령으로 안 되는 부분을 유권 해석을 다르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중신설, 여고신설을 말씀하시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되어 있는 동구가 교육혁신지구를 꼭 해내야 됩니다. 이건 교육청도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됐을 때 그 다음 교육에 필요한 학교들도 설립이 될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은 지방정부 장으로서 제가 대외협력 본부를 여의도에 만든다라는 공약을 넣었습니다. 꼭 잘못된 것들은 226개 지방정부 장들과 함께 꼭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찬진 후보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지금 교육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공약을 100개 교육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구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구체적인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궁영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온마을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동구는 교육협의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휴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빔이라든지 지역의 모든 것이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의 터. 그래서 한 30개 정도가 교육협의회들과 해서 마을 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교를 설립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곳에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온마을 학교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드적으로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의 꿈이 자랄 수 있고 거기에서 어머니들은 희망을 보시고 또 동구를 떠나시지 않으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 한 29개 정도, 초중고라든지 대학까지 포함한 어린이집까지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29가지를 100개 정도로 조금 더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드적 공간이 아닌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중심에 제가 재능대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후보자가 됐을 때도 끊임없는 토론과 정책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학이 지금 우리는 대학은 안 떠날 것 같지만 송도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학이 떠나간 동구는 더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학이 중심되는 재능 동구를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궁영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성배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역시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들께서는 30초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성배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구민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오성배 10대 공약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구립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자 중학교를 설치하고 자녀 학원비,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취업,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청년 부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동구거주 청년 우선 취업제,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당 공해 악취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는 복귀한 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아침 출근길, 꽃길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똥, 노숙자, 흉물, 비둘기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동이천역 북광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송림동에 보건지소를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3,000개 창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 임플란트 비용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가 간판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특색 있는 것으로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을 동구청, 동인천 경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성배 후보의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별 개인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찬진 후보, 오성배 후보에게 개별 질문 30초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배 후보님의 그 공약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 지성소아과라고 소아과가 있었는데 소아과도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이전했습니다. 백병원에 소아과가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좀 애를 낳기가 힘든데 산후조리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오성배 후보의 답변해 주시죠. 우리 동구도 역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아서 동구를 떠나지 않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출생 단계에서부터 케어를 해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 동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에 다른 구에는 있지만 동구에 없는 구립 산후원을 만들어서 동구 주민들이 동구에 있는 구립 산후조리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남궁형 후보가 오성배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성배 후보님 38년 동구맨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공직자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오성배 후보님 발로 뛰면서 받은 공보물에 있는 민원들 추진 여부 하시겠다 나와 있는데 참 이건 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당선자를 떠나서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8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홍보지를 8페이지로 만든 배경은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그 이미지 홍보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성배 후보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을 축약해서 서한문 형식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 현안 사항이 만석동에서부터 금창동에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구청장, 전문성이 있는 구청장만이 이 문제를 부지런히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리스트를 사전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오성배 후보의 공약과 또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김찬진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역시 2분간 해주시고요. 후보자들은 이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진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김찬진 후보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저는 그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 지하철 3호선과 3호선이 동구를 경유를 해야 되고 송림 오거리역을 좀 만들 필요성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나 동일방지처럼 비어있는 공장 부지에 또 최첨단 산업을 좀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을 테마형 시장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인구 10만을 늘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에 하기 위해서 전력을 좀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첫 번째는 우리 동구가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이 문화유적지를 좀 체계화하고 이렇게 좀 관광 자원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이렇게 문화유적지를 좀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동구가 문화원을 갖고 있는데 인구 10만을 좀 대비해가지고 문화재단도 좀 만들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화도진 축제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 화도진 축제를 조금 더 좀 주목받는 축제로 좀 만들 계획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여중여고를 좀 설립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를 갖추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능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복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좀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과 바우처 제도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어르신들이나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저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찬진 후보의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개별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형 후보 김찬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남궁영 후보입니다. 김찬진 후보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집권당의 후보가 8피를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제목 빼듯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꿈이에요. 이런 것처럼 제목만 내셨어요. 그리고 감염병 전문 치료 설치. 여중여고까지는 저도 뭐 지방정부 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립형 특목고 설립. 그리고 인구 10만에 도달하는 목표치.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전면적으로 지방정부 동구청이 네, 질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남궁영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구체적인 공약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보지에 여러 가지 이게 세세한 공약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큰 공약 위주로 좀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립형 특목고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공립형 특목고가 좀 필요한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립형 특목고를 만들게 되면 지역 할당제로 해가지고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동구에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지역 할당제로 해가지고 공립형 특목고를 가고 이러면은 그 공립형 특목고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이 학생들이 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중학교를 엄마나 이런 분들이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좀 늘어나고 질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항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세부 공약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제대로 된 어떤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큰 공약 위주로 공보지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찬진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오성배 후보가 김찬진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의 하나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오성배가 동구청 재직 시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동구간 내 관광 자원으로 삼을 만한 거리가 얼마나 있으며 관광 코스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와 유적이 많은 그런 옛날에 과거에 찬란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걸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수도국산 말씀도 하셨지만은 수도국산에 있는 달동네 박물관도 이제 그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고 화도진 공원이 또 있습니다. 화도진 공원도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일단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가 있습니다.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수부두는 새우젓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유명했었고요.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만섬이 쌓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했던 곳입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 많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그 개발 소래포구처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배다리의 헌책방 거리랄지 또 그 외에도 오래된 창녕초등학교 이런 쪽 주위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그리고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또 좀 제대로 좀 정리를 좀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그 연결하는 그런 그 코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 자원화를 시킬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찬진 후보의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동구를 위한 새 후보의 공약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토론회 백미라고 할 수 있겠죠.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해주시고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문을 하기보다는 모든 후보자에게 한 번씩 다 질문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각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성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지식과 경험을 이제 쌓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방 분권이 진전되고는 있지만은 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방 분권을 제외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당 공천제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초 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은 적어도 주민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생활 정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바뀐 거는 옛날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된 차를 타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광역위원일 때 여러 가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바꿔낸 것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위원들 배지도 자치분권 배지로 해서 권력을 낮게 하려고 했고 10대 혁신안도 만들어서 모든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 목민간 한 명이 움직이는 게 광역위원 1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이 움직이는 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방정부, 제가 알고 있던 유수의 염태용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 시장님, 그 다음에 김윤식 시장님, 그 다음에 김영배, 광주 광산구, 여러 가지 유수의 지방정부장과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치도 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지금 226개 지자체 중에 40대 지방정부장은 단 3%.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의 나라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당 공천제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지만 처음 29살 때 제가 출마를 먹었던 게 논문을 썼던 게 정당 공천제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브랜드를 붙이면 그 사람의 공천자가 사람이 바뀌고 그런 세상으로는 지방자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세상을 바꾸려고 29살에 무소속으로 나온 겁니다. 그걸 지금 느끼시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은 하지만 문제점은 지방정부장으로서 또 할 일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와 분권은 실천입니다. 지방정부장이 좋은 차나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관치적 행사를 하고 행사나 하는 거 이제 끝난 세대입니다. 저는 예전처럼 가방을 메고 다니고 구청장이 타고 다니던 밴을 효도 밴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분권할 수 있다면 동구가 주어진다면 다 분권하겠습니다. 의회와 민주적 길을 가겠습니다. 야당 여당이 아닌 동구당으로서 협치하겠습니다. 다 포용하고 협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 남궁영이 그게 가장 용접공처럼 잘합니다. 붙여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뜻한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의 꿈을 꼭 만들겠습니다. 보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소신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거. 우리 오성배 후보님 보수의 품격으로 저는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출마에 대한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김찬지 후보님 할 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시간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될까요? 1분 정도, 1분 15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오성배 후보부터 질문하실 거 질문해 있으십니까? 주셔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성배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찬진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역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찬진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몇 가지 좀 남궁영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보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공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남궁영 후보의 공보지에 재산이 0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건 전혀 어떤 네거티브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는데 사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산이 이게 0이라는 게 지금 나이에 비해서 그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법정 선거 비용도 1억 3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찬지 후보님처럼 재산이 많은 후보는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걸 멀리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0이라는 근거치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 이걸 수치를 보지 않고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서류에 다 근거가 되는 거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항상 보고를 합니다. 올해 12월 30일까지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치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오히려 묻고 싶고요. 제가 그 재산 그 재산 항목이 공고지에 보면은 이제 재산이 없음인가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가정이 송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나와 있고,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자료죠?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아니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디서 공고지 한번 봐보시면. 네. 자, 이 재산상에는 우리 배우자 직계비속이랑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거는 재산이 얼마까지가 기록되게 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 알겠습니다. 0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좀 착각하시는 게 0원일 때입니다. 근데 큰 단위까지는 기록이 되지 않고요. 그럼 그 지금 부분에 거기 대해서 나와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아니 그거는 제 개인 재산을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개인적 재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예. 어쨌든 재산상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를 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자도 있고 지금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이 고직업으로 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성배 후보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배 후보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출마하셨지만 그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어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건데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공천을 신청을 하실 때 그 서약서에다가 이렇게 좀 사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조금 탈락되더라도 당적 이탈이나 변경 등 일체 어떤 해당해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혹시 그 서약서에 좀 사인을 하셨습니까? 사인한 거 맞습니다. 서명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찬진 후보께서 정확히 그 내용을, 서약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경선에서 탈락해서 후보로 못 나가는다는 거는 최종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소위 그 컷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이 컷오프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당에 남아있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시고 면허증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찬진 후보 말씀처럼 서약서에 있는 대로 노예 계약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법적으로도 이 무소속 후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약서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천 신청 시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탈락되면은 해당 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선을 해서 경선 후보가 되면은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도 공직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게 되고 하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직자로서 그것은 조금 하시겠다는 사람으로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찬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남궁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 역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후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 하기 위해서 좀 공정하고 또 품격 있는 선거를 지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보물 12피까지 구청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피 하셨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담기보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5대 공약 10개 시군구 중에 김찬지 후보님만 구청장 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내야 되는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기본적인 소양적 문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은 엄청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급급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공보물을 봐도 지역사회 봉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설치한 것보다 다 그냥 빨간 유니폼만 입은 거, 선거 때 갑자기 찍은 사진들밖에 없습니다. 준비 유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유능함이 있으신 건지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선관위에 어떤 그 신고하는 거,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옹진군에 있는 그 모 후보님도 이제 등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우리 그 유권자분들에게 그게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무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안 한 거지, 우리가 제가 일부러 그것을 누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5대 공약이나 재원 확보나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다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일반 일선에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항상 그런 것을 지금도 우리의 어떤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착오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살피지를 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좀 알아보실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그 인천시당 대변인을 통해서 무슨 뭐 자격이 없는 후보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이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제가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약입니다. 이거 옹진군, 군 중에서 한 분 안 냈습니다. 구 중에서 유일하게 안 냈습니다. 여야 무소속 후보 상관없이 유일하게 안 낸 겁니다. 이 실수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오늘도 토론회를 만약에 합니다. 안 알려줬으면 안 오셨을 겁니까? 목민간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게 지방정부의 장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치 철학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무지개떡 아시나요? 무지개떡? 네. 떡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떡을 자, 안철수 후보님 정치, 안철수 후보 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단풍놀이처럼, 그다음 무지개떡, 이게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우리 민주당 후보셨죠. 정치를 다 따라가셨습니다. 동네에서, 우리 원도심에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도 아이 키우기 위해서 어느 방송에서 송도로 가서 아이 키우고 서울대 보내셨다 자랑하셨습니다. 정치에 공천을 탈락하면 딴 당으로 가고, 또 공천이 탈락하면 가방 싸서 또 움직이고, 이것이 어떤 정치 철학인지 하나 묻고 싶고요. 제 주도권 투표입니다. 고장난 시기도 2번은 맞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벌다 보니까 권력이 참 이제 탐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닌가. 잘못 지방정부를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 철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철학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을 좀 이제 모시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제도 안철수 대표님이 지원 유세를 하셔가지고 김찬진 후보는 가장 아끼는 후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철수 대표님이 중도 정치, 실용 정치를 좀 지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 국민의당이나 지금 현재는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어떤 저의 정치 철학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궁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아무래도 새 후보들께서 5분 안에 모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에게 사회자인 제가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김찬진 후보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과거 동구는 이 수문통 지역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수변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워터프루프 차원의 개원으로 수문통과 주변 지역을 조화롭게 개발 조성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생태 하천 복원이나 또는 어떤 수변 공원을 주민 친화적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좀 잡혀져 있고 추진되어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동부에는 이제 그 수문통 그리고 미추홀구도 또 있고요. 부평구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수문통이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고 추진이 되어 있고 2단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이 첫 번째로서는 우리 그 구비에 주어지는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구에서 담당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수변을 돌 수 있는 그 물에 든 처리가 과자 사업소에서 좀 처리를 하는데 그런 또 정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우리 수문통 쪽에 주차장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물길을 만들면 주차장을 대체 구조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이제 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추진이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문통 지역 개발 관련한 김찬진 후보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개별 질문 남궁영 후보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만석동 일대 수변공원 해안산책로가 2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수부두까지 이어지는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단계 예정 구간이 사유지가 있고 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예. 동구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과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민선 5기, 제가 알기로는 조택상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한 1단계 사업에 한 45억 정도가 썼습니다. 그리고 26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여기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조금 더 리모델링 하듯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2구역, 3구역에 갔을 때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돼 보이고 조선소 같은 사업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관에서 나가라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협치형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민들을 받았을 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안전 파트를 받았던 그 시의원이었을 때 우리 시민안전본부에 가서 안전사항을 먼저 해라. 10명, 100명의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기보다 한 번에 인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2단계, 3단계 사업은 조금 더 거기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재원을 그렇게 쏟아두기보다는 좀 준비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이 투영되는 거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안산책로 개발과 관련한 남궁영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개별 질문 오성배 후보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공통 질문에서 드렸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이 동구의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원도심의 교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간 내 특히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부득이 타구로 이사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자중학교 설립은 교육 분야 현안상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영초교가 금성지구에 개발 완료 후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창영초교 자리를 여중고 통합형 학교로 활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환경 문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측면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심각한 교육 격차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교육 격차란 다름 아닌 학력차를 말하는 것이고
학력 격차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학력 격차란 솔직히 소득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김찬진 후보가 아드님을 송도로 이사하러 가서까지 송도에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저 오성배는 동구 자녀의 학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교육의 기회를 제공 또는 사교육비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구 자녀 학력 지원센터, 자녀 학원비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구와 관련된 세 질문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발언 시간을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영 후보입니다. 저는 20대부터 지금 40대 될 때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아까 김찬진 후보님께서 재산 얘기할 때 참 사실 돈도 많이 모으고 왜 정치 이쪽에 있으면서 왜 이 길을 가려 하는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바꾸는 직업군, 의사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라든지 이런 직업군은 정말 바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의 꿈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궁영이 연구회를 하나 만든 게 동록계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118년 전에 백정 동록계가 동네 개라 불리고 지금 11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평등을 못 누리고 소외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구청장이 꼭 되고 싶습니다. 내 고향에서 동구를 바꿔내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내는 목민관이 되겠습니다. 이 꿈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위기의 시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유능한 지방정부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을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 보좌진을 하면서 유수의 지방정부장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한 정말 일 잘하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관치에서 자치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여기 오기까지의 우리 허인한 구청장님 참 좋아하는 선배님입니다. 제가 허인한 총장님 잘했던 거 제가 이어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내고 같이 함께 좋은 동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찬주 후보님, 오성배 후보님 함께 남은 9일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선거 그리고 유쾌한 선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구가 잘한다는 얘기 듣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궁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오성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동구행정 초보자 대 동구행정 전문가의 대결 같습니다. 동구는 정치적인 바람보다는 당의 간판보다는 일 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구청장은 연수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동구를 위해 진정으로 일 잘할 사람, 오성배는 동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전면 정비해서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성배는 동구청장 취임 즉시 현장 소통을 강화해서 현대시장과 중앙시장에 구청장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동구 상가, 시장, 식당, 물품을 동구청 예산을 동원해서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가리는 가로수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노후 상가 보수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행정 전문가 오성배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 몰아주시면 무소속 기호 오성배 당선이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 몸 바쳐서 동구 발전으로 구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오성배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김찬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야유회나 등산 가시는 분들을 볼 때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좀 뿌듯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동구 화수일 합평동에서 20년 이상을 개인 치과 의사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동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동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동구를 또 제대로 잘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 제가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재산 신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애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저도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도 저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납세나 병역이나 교육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중앙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정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어떤 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장은 유정복 시장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는 것이 국민의 부름을 받는 길이고 인천 동구에서는 저 김찬진이 당선되는 것이 국민의 부름을 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정권교체 휘날레가 저는 발생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바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동구를 제대로 확실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찬진 후보를 끝으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